안녕하세요. 강하문석입니다. 오늘 이제 낮에 오후 시간에 뭐 J리그, K리그 뭐 이렇게 있는데 몇몇 경기들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대체로 뭐 첫 경기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긴 했는데 아마 이게 몇몇 팀들이 뭐 그나마 있던 문제들도 이게 시즌 초반이라서 바로바로 수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경기에까지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도를 했다가 안 되면 바로 또 초반에는 많이 수정을 하거든요. J리그나 K리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초반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일단 세레소 오사카 대 교토상가 이 경기라면 기본적으로 컨셉이 비슷한 팀들끼리 만나긴 했어요. 선수비 후역습을 하는 팀들끼리 만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본적으로는 저득점이 좀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긴 해요. 근데 세레소가 지금 수비 쪽에 너무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제대로 센터백을 봐줄 선수도 없고 특히나 이제 신장면에서도 수비 쪽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점이 어, 상당히 많은 그런 모습이긴 하나 공격 쪽에서는 그나마 좀 잘 풀리고 있어요. 결국에 이게 세레서가 어쨌든 경기하는 걸 봤을 때는 주도권을 당연히 쥐고 교토상가를 흔들 걸로 보이는데 교토 같은 경우에도 2부 리그에서 올라온 팀이긴 하지만 2부 때부터 이제 잘 다듬어온 선수비 후역습 전술이 지금 1부 리그 올라와서도 시즌 첫 경기나 이제 뭐 리그컵 경기밖에 안 했지만 나름의 이제 성과는 거두고 있다. 오늘 경기도 이거는 세레소의 지금의 수비 라인업의 상태면 실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도 이거 세레소의 수비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 승 쪽 보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배당적인 메리트 봤을 때 교토상과 프렌을 보고요. 어노바 같은 경우 오바. 의외로 이게 매치업은 좀 저득점 매치업이긴 한데 지금 세레소의 공격력이나 수비력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의외로 좀 다득점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뒤죽박죽 섞일 수도 있어요. K리그, J리그 뭐 섞일 수도 있는데 제가 편한 대로 하겠습니다. 자, 수원 대 수원 FC. 수원 같은 경우 지난 인천 1라운드 인천전에서 이제 김건희가 퇴장을 당했었고 오늘 경기 못 나오겠고 뭐 사리치 기대감을 갖는 이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부상으로 한두 달 못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난 경기 사실 수원이 라인업이 뭐 100%는 아니었어요. 불투이스 이런 애들이 선발로 나오지도 않았고 컨디션 면에서 좀 아직까지 뭐 100%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오늘 경기부터 해가지고 선발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있다고 보는데 불투이스 라인업은 그래도 좀 보면 좋겠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수원의 라인업을 좀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그로닝 사리치가 빠졌기 때문에 뭐 그로닝이 나올 거고 불투이스 몸 상태가 괜찮다면 뭐 나올 수 있고 뭐 한데 결국에는 이거 어쨌든 김건희 초전방에 빠져 있고 사리치도 빠지는 부분은 분명한 누수예요. 지난 경기 수원 FC가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뭐 지난 경기 한창 좋았을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상대가 상당히 강력한 전북을 상대로였고 뭐 초전방에 라스나 이런 애들 선수들의 컨디션 나쁘지 않았고 중원 쪽에서 조직력도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거 수원이 어쨌든 누수가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나 몇몇 선수들의 컨디션이 100%가 아닌 모습도 있고 이런 부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수원 FC가 다시 한번 지난 시즌 한 번도 안 졌거든요. 수원 FC가 다시 한번 이거 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저득점 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 저득점 같은 경우는 이거 더비전이어서 좀 찍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경기 보는 관점은 좀 중원 싸움이라든가 좀 거친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수원 FC도 어쨌든 거친 팀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파울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간도 많이 흘러가고 하다 보면 저득점 가능성 수원도 지금 어 김건희가 빠지는 부분 뭐 그렇다고 뭐 오영규나 이런 자원들은 지금 잘해주고 있긴 한데 어쨌든 공격 쪽에 좀 불안한 면 수원도 수원 FC도
이거 뭐 수원 쪽에 불투이스 같은 선수들도 나오고 하면은 공격 쪽에서 라스가 조금 더 고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1대1 무승부 뭐 요 정도 사이즈를 일단은 봅니다. 자, 이제 인천 대 서울. 상당히 좀 재밌는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올 시즌 두 팀 다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특히나 FC 서울 같은 경우 지난 경기 상당히 경기력이 좋았어요. 요 경기도 사실 전력적으로 봤을 때는 인천이 조금 빡센 흐름이긴 합니다. 지금 인천은 센터백 라인이 좀 고민이에요. 지난 경기 가뜩이나 이거 좀 센터백 뭐 김광석이나 뭐 오반석의 컨디션이 아직까지 안 올라온 거 데브리치도 지금 못 뛸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닌 것 같거든요. 당장에 선발 뛰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안 좋은 컨디션인 것 같아서 지금 그나마 강민수가 이강현이나 이제 풀백 쪽에 김동민 이런 전문 센터백들을 아닌 애들을 데리고 이제 지난 수원전에 나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김건희한테 오바이드킥을 맞아가지고 강민수가 오늘 경기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러면 그냥 인천 센터백 라인이 3백 라인이 아예 전문 센터백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나상호나 이런 선수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 뭐 미드필더 쪽에서도 지금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해요. 기성용 같은 경우도 제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좀 체중 감량 좀 한 것 같거든요. 좀 날쌔 보이는 느낌도 있고, 이런 상황 좀 고려했을 때는 서울의 조금 우세 속에서 경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인천 같은 경우도 무고사나 뭐 이런 선수 양 팀 다 공격진의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 보여요. 전체적으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팀 컨디션 자체가 좋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인천 같은 경우도 공격진에서의 선수들의 컨디션은 나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득점으로 갈 가능성이 요거 좀 높아 보인다. 배당 대비로 봤을 때는 그래도 오바 쪽이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싶고, 저는 서울순과 함께 오바 쪽을 봅니다. 네 번째 경기로 우라와 대 간바 오사카. 우라와가 참 아쉬워요. 지난 경기나 이제 뭐 지지난 경기나 해가지고 지난 경기 이제 퇴장을 당하면서 고베한테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를 이제 거의 40분 동안 10명에서 뛰다가 결국에 이제 막판에 실점을 또 허용하면서 2대2로 무승부를 캤었는데, 우라와는 어쨌든 지금 J리그 팀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슈가 너무 많아요. 거의 뭐 각 팀들마다 다 코로나가 있는 그 수준이어가지고 뭐 경기 누가 빠지는지도 체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라와도 최전방 쪽에 지금 코로나 이슈가 좀 있었는데 뭐 슬슬 이제 복귀할 때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뭐 준커나 뭐 이런 용병들이 이제 좀 출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라인업을 좀 확인하면 좋겠고, J리그는 좀 빨리 뜨거든요. 2시간 정도 일찍 뜨니까 좀 확인하면 좋겠고, 어쨌든 간바 오사카는 이번 시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 리그컵에도 사실 거의 뭐 주전에 가까운 라인업이 나왔음에도 세레서 오사카 상대로 세레서는 로테이션 좀 시게 돌렸었거든요. 근데 졌어요. 특히나 홈에서. 경기 내용도 개판이었고요. 그런 점 봤을 때 이거 우라와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뭐 승리까지는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긴 한데, 전반적인 경기력 면에서는 확실히 우라와가 괜찮아요. 올 시즌 제가 볼 때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권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고, 지금 시즌 초반에 승리를 못 챙기는 가운데 경기력은 나쁘지 않다. 요거 간바라는 보약을 먹고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아 보입니다. 우라와 승을 보고요. 지금 간바의 수비력을 고려했을 때 마인슨까지도 접근해볼 만하다. 간바 오사카가 기존 전력을 좀 전방 쪽에도 그렇고 좀 지켰는데, 수비 쪽에는 뭐 김영건 나가고 뭐 새로 영입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조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별로고, 공격진 같은 경우 노세한 부분에 있어서 활약도가 썩 좋은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우라와가 잡는다고 봅니다. 그 다음이 5번째로 제주 대 강원 한번 보면은, 이 경기도 사실 제주가 지난 경기에서 올 시즌 기대만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결국에 제주의 지금 문제는 공존의 문제거든요. 이 좋은 미드필더 자원을 어떻게 공존시킬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민이 있는 상황인데, 지난 경기에서는 이제 최영준을 뒤로 내렸어요. 아예 그냥 3백 쪽으로 하면서, 뭐 제주 같은 경우 이제 포메이션에 대한 유연함이 상당하다 보니까 뭐 3백, 4백 이렇게 공수 시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영준은 후방에서 좀 플레이메이커, 사실 수비도 뭐 잘하는 선수니까 수비 그 능력치를 두고 어쨌든 미드필더니까 이제 볼 배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수비수들보다는 나은 부분이 있어서 후방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맡겼는데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사실 최영준은 저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약간 중원에서 휘저는 역할로 써야 되는데 후방에서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맡긴 것 자체가 남길 감독 좀 아쉬운 판단이었어서 오늘 경기는 아마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경기처럼 최영준 3백 자리에 이제 쓸 가능성은 실패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제주 같은 경우 수를 하나 던진 거예요. 이 세 선수에 대한 기용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한 수를 던졌는데 그게 실패해서 오늘 아마 다른 수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난 경기와 경기력 면에서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지난 경기에서 제주에 아쉬웠던 빌드업이나 그냥 솔직히 많이 아쉬웠거든요. 공격 전개나 아쉬웠었는데 저는 그래도 제주 사이드로 일단은 봅니다.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초반에 좀 제주가 이렇게 그 교통 정리 과정에서 혼선을 겪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포항전처럼. 그래서 뭐 엄청 좋아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강원 같은 경우도 사실 전력면에서 그렇게 좋지가 않고 지난 경기도 사실 성남이 좀 주저앉는 모습이었지 강원이 성남보다 뭐 확 우세한 경기는 절대 아니었어요.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뭐 강원이 조금 낫나 뭐 약간 그 정도 느낌에서 이제 수비 쪽에 성남의 마상훈의 실수로 이제 강원이 잡았던 경기인데 어쨌든 강원도 지금 센터백 라인에서 고민이 있고 뭐 서민우나 임창우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뛰고 있지만 인천과 마찬가지예요. 정통 센터백이 아닌 지금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요거는 제주가 다시 한번 홈 경기거든요. 그래도 잡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성남 대 울산 두 팀 다 이제 문제점이 좀 명확하죠. 성남 같은 경우 미드필더진이 좀 많이 아쉬워요. 수비 쪽에 뭐 권한규, 마상훈 괜찮아요. 뭐 지난 경기 실수를 했다 해도 전반적으로는 이제 성남에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지난 경기. 여기에 이제 공격 쪽에 뮬리치가 이제 피지컬과 뭐큰 키에 비해서 발밑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회들을 많이 잡았었는데 생각 외로. 근데 미드필더진이 어쨌든 이거는 울산한테 게임이 안 돼요. 결국 울산이 주도권을 잡고 두드리고 성남은 이제 수비하다가 뮬리치를 중심으로 역습 때리고 그냥 뻔한 경기 양상인데 이게 문제가 성남이 좀 타이트하게 측면 쪽을 제 생각에는 측면 쪽을 그냥 크로스를 올리도록 울산 쪽에서 열어두고 중앙 쪽을 좀 타이트하게 잠갔을 때 울산이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물론 이게 김나루 감독이 어떤 식으로 수비 라인을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성남 감독이 이거 사이드 열어주고 돌파 정도만 이제 아예 내려앉은 다음에 크로스 올릴 거면 올려라는 식으로 했을 때 이거 울산이 공격이 상당히 답답하게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울산은 지금 최전방이 문제예요. 결국에 지난 경기 뭐 아마노준을 이제 마리너스에서 데려왔잖아요.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이청용 나쁘지 않았고 뭐 김민준 나쁘지 않았고 원두재 뭐 이규성 전체적으로 이제 미드필더진에서 괜찮았는데 바코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뭐 김천 뭐 약팀은 아닙니다. 강팀이죠. 상대로 이제 방점을 찍는 모습은 없었고 특히나 울산이 성남 원정에서 그렇게까지 잘 하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성남 같은 경우 지금 센터백 라인이 상당히 단단하고 피지컬적이나 이제 신체 사이드도 크기 때문에 이거 성남이 가운데 쪽만 이렇게 잘 잠그면은 울산이 의외로 공격적에서 좀 답답하게 점유율만 갖고 가지 조금은 답답하게 갈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 선수들하고 좀 비벼줄 좀 피지컬 좋고 장신의 뭐 그런 공격수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저는 일단은 뭐 언더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나 울산이 득점하는 데서 좀 고전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긴 하는데 전체적인 경기 사이즈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울산이 결국 득점에 성공하는 그림이 더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난 경기도 그렇고 공격 쪽에서 아예 답답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나름 잘 풀어갔어요. 미드필더도 잘 풀고 뭐 공격 전개 나쁘지 않았고 했는데 결국 득점은 못 올리긴 했지만 그런 점을 봤을 때 성남 정도 상대로는 조금 그래도 득점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결국 1대0 아니면 2대0 그래도 승리 사이즈로 봅니다. 울산 승 언더 쪽과 울산 승 쪽 이렇게 같이 보고요. 다음 경기로
남은 경기들은 솔직히 좀 애매해요. 한번 쭉 써볼게요. 뭐 이와타 대 쭉 묶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남 대 김포, 삿포로 대 산프레체 히로시마, 가시마 대 가와사키, 사간도스 대 쇼난, 고베 대 후쿠오카, 부천 대 안산. 뭐 요런 경기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사실 시미즈 대 이와타는 조금 어려운 경기예요. 일단은 이게 풀 전력으로 붙으면 사실 시미즈가 지는 사이즈는 제가 볼 때 안 보이거든. 시미즈가 올 시즌 전력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부상자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핵심 쪽에 미드필더 쪽에 뭐 마츠오카나 이바야시, 니시가와, 공격 쪽에 티아고, 용병도 이제 부상으로 아웃돼 있고, 물론 오세훈을 데려오면서 그래도 올 시즌 시미즈가 항상 이제 강등권에서 좀 허덕이는 모습이었는데 조금 이제 우리 해보자 팀적으로 강해진 건 맞아요. 그리고 오세훈도 오늘 경기 이제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있는데, 어쨌든 전력적으로 지금 부상자가 좀 많은 상황이어서 좀 불안합니다. 사실 이건 저는 시미즈 프랜쪽을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안해요.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부 리그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강등 후보예요. 강등 후보고, 그나마 올 시즌 2부에서 올라온 팀들 중에 좀 믿을만한 팀은 이제 교토상가 뭐 요 정도고, 이와타 같은 경우 아직까지 이제 뚜렷한 본인들의 컬러나 이런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누수가 있었긴 해도 지난 경기에서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뭐 좋았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엄청 막 다 빠진 것, 좀 핵심들 빠진 것 치고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여기 어쨌든 상대도 이와타고 뭐 지지 않는 사이즈 정도로 봤을 때는 시미즈 프렌 쪽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K리그 2부는 그냥 싹 다 언더 보면 됩니다. 전남 언더 보고, 부천 요 같은 게 안산 프렌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안산 어쨌든 용병 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천보다 훨씬 낫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지 않는 사이즈 그리고 언더 쪽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다음에 제가 왜 이렇게 뺐냐면 남은 경기들은 어려워요. 분석적으로도 어렵고, 어쨌든 근데 K리그 2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묻지마, 일단 언더를 찍는 게 맞아 보이고, 삿포로 대 산프레체 히로시마 요 경기는 일단은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지난 이제 리그컵 경기에서 주전들을 좀 썼어요. 대체로 다른 팀들이 거의 다 이제 완전 풀 로테이션을 돌렸거든요. 이게 시즌 초반이 맞아 할 정도로 이제 주전들 거의 다 빼고 이제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는데, 산프레체 히로시마 같은 경우 주전들을 좀 쓰면서 승리를 따냈어요. 대승을 이제 따냈었고,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삿포로도 조금 애매해요. 올 시즌 전력 자체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송크라신이 나간 공백도 뭐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현재로서는 잘 메꿔주고 있는데, 이게 승리 사이즈냐 아니냐에 대한 불투명함은 저는 있어요. 저는 삿포로가 질 것 같지 않거든요.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어쨌든 지난 경기야 뭐 사실 2군과 1군 대결에서 뭐 대승을 거뒀다 치더라도 첫 경기 사간도스전에 형편 없었어요. 거의 뭐 형편없는 경기를 했었고, 삿포로는 그나마 이제 사람답게 경기를 한 그런 느낌이어서 지지 않는 사이즈 정도로는 봅니다. 이런 좀 고배당을 노리는 게 좋아 보이고, 삿포로도 어쨌든 히로시마 같은 경우 수비는 그래도 되는 편이어서 다득점 승리는 좀 기대하기 어려워 보여요. 제가 볼 때 한 골 차 뭐 이런 사이즈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역시나 언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시마 대 가와사키 이제 주중 또 경기에서 주전들을 많이 썼죠. 왜냐면 이제 요코하마 마리너스와 리그 경기가 있었고, 사실 전반전이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와사키는 잘했는데 결국에 이제 결정력, 특히나 이제 측면 쪽에서 요코하마 마리너스가 잘 공략하면서 가와사키가 무너졌다는 점이 조금 걸립니다. 가시마도 올 시즌에 엄청 세요. 뭐 수비 쪽에 김민태도 지금 삿포로에서 또 어디 갔었는데, 삿포로에서 나고야, 그러니까 나고야에서 김민태도 또 이제 데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비 쪽에서도 한창 이제 가시마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영입들을 잘했고, 지난 경기에서 활약도가 나쁘지 않았고, 또 이제 공격 쪽에서도 지금 우에다가 멀티골을 또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가시마도 지금 가와사키 상대로 전력에서 그렇게 밀리는 사이즈는 결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의외로 가와사키가 좀 두들겨 맞을 수도 있는 사이즈라고 저는 봐서 가시마 쪽으로 봅니다. 저는 가시마 승 보고요. 그래도 오바의 가능성이 양팀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요거는 뭐 햄무 무 쪽으로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글쎄 저는 가시마 잡을 것 같아요. 지난 경기들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잡는 사이즈로 봅니다. 상한도 쇼나 언더입니다. 이거는 언더나 뭐 쇼나 프렌 요 정도. 상한도 쓰는 올 시즌에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너무 팀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당장에 있어서 뭐 성적을 거두기보다는 좀 새로운 선수들의 팀의 적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더 쪽의 가능성, 저득점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쇼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시간 한두 시즌 정도 이제 맞춰온 팀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그 선수들이 또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목이 메냐? 성장해가지고 또 나름의 유망주들을 잘 키워온 팀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난 경기는 뭐 사실 리그에서 아쉽게 퇴장당하면서 뭐 무너졌었는데, 오늘 사간도수 상대 정도로는 이제 비비는 사이즈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정도로 보입니다. 또 리그컵에서 또 승리를 따내면서 기세를 높였기 때문에 쇼난이 지지 않을 것 같아요. 프렌도 괜찮아 보이고, 고베 대 후쿠오카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고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니에스타나 이런 좀 선수들의 컨디션이 썩 좋지가 않아요. 보양 같은 애들도 믿을 만한 사이즈가 항상 아니었고, 공격 쪽에 그나마 오사코나 무토 얘네가 이제 활발하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데, 원래 미드필더 쪽에 이렇게 괜찮아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고베가 저는 J리그에서 좀 터진다 하면 요 경기가 좀 터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물론 지난 우라와 전에 이제 퇴장에 힘입어서 좀 잘 풀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오기아라 같은 경우도 이제 마리너스에서 저 야심차게 또 데려왔는데 첫 경기부터 퇴장을 당했었고, 이니에스타 컨디션 별로 안 좋아 보이고 몸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어서 썩 잘 모르겠네요. 미드필드권의 주도권만 가져갈 수 있다면 사실 앞서는 오사코나 무토는 상당히 무섭거든요. 이제 유럽에서 또 오랜 경험이 있기도 했고 지금 나이가 뭐 경험도 빡 들어찼는데 몸 상태 관리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진 자체는 괜찮은데, 이 후쿠오카 같은 경우 전형적인 선수비 후역습 팀이에요. 그냥 수비하다가 역습 때립니다. 근데 이게 고베가 어쨌든 중앙 쪽에서 커팅이 제가 볼 때 많이 당할 것 같아가지고 미드필더 쪽에서 장악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고베는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엔 1.6 정배 메리트는 딱히 없어 보이고요. 패스하는 게 좀 낫다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렇게 보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갈만한 경기도 있어 보이고, 이렇게 좀 어려운 와중에도 뭐 갈만한 게 뭐 있기도 하고 해 보여요. 어쨌든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각 팀들마다 문제점들이 다 있어요. 시즌 초반이다 보니까 결국에 완벽한 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시작에 좋았던 팀 뭐 서울이나 뭐 이런 팀들이 좀 있겠죠. 가시마나 이런 팀들이 있겠는데, 나머지 좀 문제가 발생한 팀들 같은 경우 이제 바로바로 수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에 따라 변수가 좀 커요. 이게 시즌이 뭐 한 몇 4경기, 5경기, 6경기 들어가다 보면은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에 보이는 문제점들은 단발적인 문제점, 그러니까 실험, 전술 실험,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어서 이게 그냥 이 팀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고민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문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분석이 좀 어렵다. 쉽지 뭐 분석이 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전술적으로 아마 수정들이 많이들 가해지고 실험을 하고 어느 팀들은 이럴 테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아마 고배당 쪽으로 좀 접근하지 않을까 싶고, 여러분들도 뭐 잘 선택하시길 말씀드리면서 저녁에 해충 라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